자, 이번 주에 환율 분석 한 차례 더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검은선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가장 최근에 보여드렸던 검은선 그래프가 4월 3일 거였습니다. 당시 검은선의 특징은요, 이 검은선이 뭐냐면 제가 환율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만약에 이 지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환율 흐름을 정확하게 맞춰내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기 내용 그리고 1월 18일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검은선이 이렇게 쭉 내려올 때는요, 환율의 하락 추세, 하방 압력이 강력하다는 뜻, 반대로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갈 때는 상승 압력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검은선이 빨간색 영역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참고로 이거는 환율이 매우 고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검은선이 슬슬 내려오기 시작한 11월 1일 이때를 기점으로 저는 환율은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다, 숏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검은선은 계속 내려갔고 저 역시 틈만 나면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환율은 무조건 더 내려간다, 달러 사실 분들은 아직 사지 말고 파실 분들은 빨리 파세요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영상들 제 채널에 그대로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나중에는 검은선이 빨간색 영역 아래로 내려갔죠. 이거는 환율이 매우 저평가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2월 3일 저는 3개월가량 유지했던 숏 의견을 걷어드립니다. 그리고 2월 7일부터는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 롱 의견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3월 23일부로 롱 의견을 접었습니다. 3월 24일부터 어제까지는요, 롱과 숏 어느 한쪽 의견을 내지 않고 계속 추세를 지켜보고 있다, 관망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당시 검은선의 특징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계속 상승을 해서 저항선을 차례차례 무찌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검은선 자체적으로 보면은 이 상승 각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바로 위에 그려진 이중 저항선과의 대결이 임박해 있었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검은선과 이중저항선과의 대결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이후에 검은선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다음날 환율은 0.7원 하락을 했고요. 제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참고로 이 마술사의 시장 읽기, 이게 제 블로그 이름입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뜨고요. 후원자용 글이란 게 뭐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 5회 매일 올리는 시황 분석 글을 의미를 합니다. 코스피 시황, 코스닥 시황, 미국 주식 시황, 지금 보시는 원달러 환율 분석, 삼성전자 주가 분석,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시황 분석까지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검은선의 꼬리가 갑자기 올라갔다, 요 부분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중 저항선 돌파 가능성이 다시 높아진다. 반면 중기 변동성은 계단식 하락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검은선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검은선 두 개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의견을 내지 않는다. 두 개 검은선이 확실한 상승세를 보여야 롱 의견 내는 게 가능해진다. 4월 5일 버전 1 검은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기요, 위에 있는 이중 저항선을 뚫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숏 의견을 내려면 검은선이 확고한 하락세로 돌아서줘야 된다. 이중 저항선에 가로막혀서 이렇게 내려가줘야 된다는 뜻.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한쪽 의견을 정할 타이밍이 온다면 후자 쪽 가능성을 높게 오고 있다. 즉 위보다는 아래쪽으로 미끄러지지 않을까 한다는 얘기예요. 4월 6일 검은선이 다시 평행선을 그린 느낌이다. 필자의 생각, 의견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환율이 오늘처럼 9원 가까이 상승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지극히 제한된 상승폭을 연출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반면 아래쪽으로는 무궁무진하게 뻥 뚫려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두 개 검은선이 동시에 하락할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는 필자라 하겠다. 오늘도 어느 한쪽 의견을 내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4월 6일 당시에나 지금이나 환율이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예 못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어느 선, 일정 레인지에 강력한 저항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저항대 수치는 잠시 후에 밝혀볼게요. 여기에 가로막혀서 이 보합 수준을 그리거나 이내 하락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4월 7일 지난주 금요일 검은선은 누가 보더라도 평행선에 가까워졌다. 정말 그렇네요. 바로 위에 있는 이중 라인을 뚫을 수 있을까? 참고로 이때나 지금이나 이중 라인은 이 저의 환율 분석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 더불어서 잠시 후에 공개할 중기 변동성은 계단식 하락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다음 주,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여기에 힌트를 적어놨네요. 달러 환율이 여기서 엄청 올라갈 확률 1330에서 1340원 사이, 극히 낮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만 해도 많이 올라온 거다. 여차하면 오히려 뚝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검은 선이 어느 한쪽 의견을 빨리 정했으면 좋겠다. 두 개 검은 선이 일치된 방향을 가리키길 기대해 본다. 이번 주 월요일 4월 11일 환율은 3원 상승을 했고요. 검은 선은 완만한 각도로 올라갔다. 이로써 이중 라인과 본격적인 대결을 펼치게 됐다. 한마디로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한 것이다. 오늘 영상의 제목이죠. 잠시 후에 공개할 중장기 변동성 검은선 버전2도 매우 중요해졌다. 현재 하락을 멈추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 위로 솟구칠 경우 첫 번째 검은선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게 된다. 두 개 검은선에서 모두 상승세가 나타나야지만 필자는 롱 의견을 선언할 수 있다. 오늘도 의견을 내지 않는다. 다만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화요일 검은선이 다시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중 저항 라인에 굴복하는 모양새다. 요 부분이요. 얘기인즉슨 환율 상승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러다 첫 번째 검은 선이 하락으로 돌아선다면 환율 약세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수요일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좀 길게 써봤어요. 환율이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지만 또 유튜브 영상에 환율 상승을 점치는 댓글,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화요일날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1328원,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못 올라간다고 오늘도 1327원. 결국 환율 상승을 예상합니다. 1400원이 1200원 가능성보다 높게 보입니다. 조만간 1440원을 깨고 무섭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23일 롱 청산 선언하신 게 실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희한하게 이 영상에만 환율 상승 반대 의견이 많네요. 왜일까요? 참고로 저도 달러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상하게도 다들 달러 하락을 보고 있길래 어제 1318원 달러 롱 베팅 들어갔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달러가 1320원을 넘어섰고 결국은 방앗간님 주장과 다르게 달러보다 원화가 더 폭락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악플은 아닙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환율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많이 못 올라갈 거다 라고 전망한 너의 의견이 여전히 유효하냐 틀린 거 아니냐 라고 하신 건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역시 환율 강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구나. 진짜 신기하게도 환율 약세를 점치는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환율 강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필자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검은선 때문인데 검은선은 오늘 평행선. 이건 누가 보더라도 평행선이죠. 여전히 이중 라인 밑에 납작 엎드려 있다. 더불어 중기 변동성도 평행선만 그리고 있을 뿐 상승으로 돌아선 건 아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 지금도 검은선 하나만으로 분석을 했다면 계속 롱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검은선의 상승 기울기가 현저히 둔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롱 의견을 청산하지 않았을까 한다. 결국 지금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 한 가지 아쉬운 점은 3월 23일 이후에 오늘까지 롱 의견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속 중립이었으니까. 덕분에 이 기간에 환율 상승,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고스란히 놓쳐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저도 나름 항변할 건 있어요. 적어도 틀린 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까지 숏 의견을 주장했다면 모를까 필자는 계속 지켜보겠다는 이 중립 의견만 표명을 해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어느 한쪽 추세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그쵸. 3월 23일 요때 롱 의견을 접는다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24일날 이날을 기점으로 숏 의견을 내세운다. 이랬으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을 뻔했죠. 물론 지금이 최선은 아닙니다. 롱 의견을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최악도 아니죠. 이제 공개를 해볼게요. 제가 새로 보여드리기 시작한 검은선 버전 2는 현재 어떤 모습일지. 이 위에 있는 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검은선 버전 1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검은선 버전 2입니다. 그런데 버전 2는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계단식 하락 패턴이었죠. 4월 4일 모습입니다. 5일에도 검은 선은 거의 평행선만 그렸을 뿐 상승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6일에도 역시
평행선만 이어나갔습니다. 4월 7일에도 역시 평행선만 그렸고요. 주말을 건너뛰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역시 가로로 쭉 기어갔습니다. 주목하실 점은 이 기간 중에 첫 번째 검은 선은 나름 이중저항선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일 화요일 날 역시 가로로 움직였어요. 어제 환율이 1326원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솔직히 앞으로 뭐 1340원까지 뚫고 올라가든 저한테는 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검은 선 그래프, 그리고 새로 보여드리고 있는 두 번째 검은 선입니다. 얘네들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제가 환율 분석을 정확하게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뭐냐면 상승을 멈추고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승 각도가 둔화된 거잖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하락할 일만 남았다는 거죠. 저는 이 확률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위에 떡하니 저항선 두 개가 버티고 있다는 거죠. 현재 관망을 유지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검은 선이 기적을 발휘해서 두 개를 몽땅 뚫고 올라가야지만 이제 비로소 환율이 완연한 상승 추세로 접어섰다, 롱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두 번째 검은 선, 지금 계단식 하락 패턴만 그리고 있잖아요. 얘가 올라가 줘야 돼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을 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여기서 올라간다? 롱 의견을 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제 고집이라고 보셔도 돼요. 저는 이 검은 선을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직접 그려내서 저한테 큰 선물을 안겨준 그래프인데, 어떻게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점점 둔화되고 있어. 그러면 여기 환율 일봉 차트에 제 의견을 맞춘다면은 진작에 뭐 이때라도 이제 롱 의견입니다 라고 의견을 갑자기 내세웠겠죠. 그런데 이 검은 선이 누가 보더라도 상승 각도가 점점 완만해지고 지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랬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롱 의견을 낸다? 이거는 제 양심을 속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제 기준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루에 맞춰 가다가는 언젠가는 틀리고 맙니다. 그리고 제가 후원자용 글에 누차 강조한 내용이 있죠. 이 두 번째 검은 선을 제가 도입한 이유는 선행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검은 선이 내려가다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치솟지 않는 한 첫 번째 검은 선이 갑자기 이중 저항 라인을 뚫고서 올라간다? 이럴 확률은 제가 볼 때는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을 해보면은 검은 선이 조만간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검은 선도 계단식 하락 패턴을 깰 정도의 상승이 이 부분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후원자용 글에 썼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갈 일만 기다리고 있다. 즉 숏 의견을 낼 타이밍만 학수고대하고 있구나. 이거를 굳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롱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환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꽤 올라가 줘야지만, 그리고 검은 선이 일단 이중저항선 깨끗이 뚫고 올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승 의견을 낼 확률과 하락 의견을 낼 확률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10대 9 정도로 후자 쪽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화요일날 보여드렸는데 이틀 사이에 달러 역외 수급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급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결국 환율이 1326원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역외 수급보다는 국내 수급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외 수급은 조연 역할, 그리고 국내 수급은 주연 역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역할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아주 창창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올라가다가 팍 꺾여 버린다면 이거는 환율의 급락세로 작용할 공산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이거의 버퍼 역할, 좀 해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역외 수급인데, 역외 수급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승을 멈추고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국내 수급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좀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참고로 이 영상이 4월 13일 목요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라갈 것 같아요. 4월 12일 기준 데이터로 분석한 내용이고요. 저는 여전히 지난 영상에서 밝혔던 대로 중립 의견, 롱이든 숏이든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레인지가 나왔네요. 1325원에서 1330원까지 그 저항대를 뚫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환율 하락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다? 이거 쿨하게 인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국내 수급이 여전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검은선 변동 발생 시에 유튜브를 통해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올리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단 블로그 후원자용 글에서는 매일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